제한장 사랑과 행복의 시작. 민수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그 하루가 평범한 하루로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는 지연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사고 소식은 단순한 경고였지만 그 순간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지연이 다쳤다는 사실에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지연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민수는 손끝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내가 다쳤어. 제발 서둘러. 지연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리며 말했다. 민수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일순간 망설임 없이 회사를 사직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연의 사고는 그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벽을 느끼게 했다. 사고 후 민수는 지연이 회복할 때까지 단 하루도 병원에 가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지연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아내가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을 때까지 그 무엇도 그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다. 민수는 아내가 사라지면 자신이 고립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지연은 언제나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민수는 이제 아내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민수는 딸 지우를 돌보며 동시에 직장에서 일도 병행해야 했다. 그가 겪는 갈등은 단순한 감정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선택한 책임이기도 했다. 재두장 사고. 그 순간 지연의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났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며 지연의 차와 충돌한 것이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차의 에어백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가 지연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는 그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지연의 상태를 두고 최선의 치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민수는 자꾸만 자신에게 묻곤 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지연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민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지연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수는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가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너는 강한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고통은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전부가 아니었다. 민수는 매일 밤 자꾸만 자신을 탓했다. 내가 더 빨리 차를 몰았더라면 아내를 지켰을까? 그는 매일 밤 지연이 회복할 때까지 끝없이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제세장 내면의 갈등과 고통. 민수가 겪는 내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민수는 직장에서의 업무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그는 아내와 딸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점점 더 많은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상사는 그의 상태를 이해해 주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일의 부담은 계속해서 민수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내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가 아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점점 더 민수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다. 민수야,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나도 괜찮을 거야.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그런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했다. 지연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걸까? 민수는 매일 자문하며 그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혼자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민수는 밤마다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며 아내와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가족을 지키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갈등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다. 그런 민수를 바라보던 지연은 점차 그에게 더 많은 의존감을 느끼게 되었다. 민수는 지연에게 더 이상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도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내장 아내의 회복과 심리적 변화, 지연이 점차 회복되면서 민수는 아내와의 관계에 다시 힘을 실으려 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 사고를 당한 후 그녀는 한동안 스스로를 놓아버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스스로의 모습을 회복하려 할 때마다 민수는 그녀를 격려하고 도왔지만 지연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민수야, 나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까?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민수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너는 이미 내가 모르는 만큼 강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 말 속에서 민수는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지연에게 힘을 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두려움은 숨기기 어려웠다. 민수는 아내가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그의 불안감은 아내와 딸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민수는 자주 이 말을 되뇌이며 아내와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했다. 제5장 딸 지우의 성장과 민수와의 관계 변화. 지우는 점차 성장하며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제 2살이 된 지우는 아빠와 함께 놀고 아빠의 말소리에 따라 웃곤 했다. 민수는 지우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보았다. 지우는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며 울었고 민수는 그런 지우를 위로하면서도 자신이 그녀에게 충분히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지우야,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할게.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민수는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지우가 자라면서 아버지로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민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가 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때때로 자신에게 물었고 그 대답은 언제나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제6장 고난 끝에 찾아온 희망.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민수는 아내의 회복을 지켜보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갈등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완전한 회복을 보며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민수는 이제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강한 가정을 만들어 갔다. 민수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결국 그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